3월 5일이 폐지 유예 데드라인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뉴저지에서도 한 고교생이 총기 테러 위협을 암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가 대중건강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가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재산세로 악명 높은 뉴저지주가 재산세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전 상고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6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전 상고 요청 기각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일단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치게 됐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다카가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시급히 드리머 구제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져 앞으로의 전망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논의에 집중하게 되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 논의 자체가 활력을 잃어 언제 다시 핵심 이슈로 부각될지 불확실해졌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날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의 전반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일부 승인을 대가로 다카를 1년에서 3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상고심 개시를 거부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다카 프로그램을 오는 3월 5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의 4개 주와 제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도 한 고교생이 총기 테러 위협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학생은 총기 테러 위협을 암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고 학교는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은 뉴저지 듀먼트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5세 학생은 26일 오후 1시 15분쯤 학교 안에서 체포됐고 이 학생의 집에서 이날 장총이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경찰은 학생들과 교직원 등은 긴급 대피시키고 학교 내 건물을 수색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불안감은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등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학부모가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가 대중건강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뇌교육 창시자 이승원 총장은 의학계 석학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례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컬럼비아 대학 알프레드 러너홀에서 대중건강에 대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모든 세대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건강 관련 NGO 단체와 의학계 권위자들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 이승원 총장은 강연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런 풍조가 형성되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이 병이라는 것은 건강은 또 이 어떤 시스템 위에서도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사이버 대학 이승원 총장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뇌교육협회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인간의 신체와 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활동하는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휘 비정부 단체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현재 뉴욕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
시에라리온 등 31개 국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가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재외국민 등 비가입자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이용한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대여 양도는 불법임에도 여전히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 등의 병력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 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 수급자 등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와 병무청,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 거주 건강보험 급여 불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 제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재산세로 악명 높은 뉴저지주가 재산세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평균 재산세는 $8,690로 2016년보다 1.6% 증가했다고 주 소비자 보호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평균 재산세가 $11,000를 넘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9,407로 전년에 비한 인상률이 3.5%나 됐고, 레오니아는 전년에 비해 4.7%나 오른 $12,621로 집계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타운의 재산세가 $10,000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테너플라이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평균 재산세가 $20,000를 넘었습니다. 테너플라이의 경우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2.8% 오른 $24,434로 알파인에 이어 버겐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클로스터, 크레스킬, 데마레스트 등 북부 뉴저지 주요 타운들도 재산세가 $10,000 중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지난 7년 동안 19.3%가 올랐습니다. 올해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로컬 학군 대상 주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재산세 인상을 잡겠다는 보관이지만 오는 3월 13일 발표 예정인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로컬 학군 대상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서 룸메이트를 찾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치솟는 렌트비 때문인데 뉴욕시의 많은 가구가 렌트 위험 가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뉴욕시 세입자 중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40%로 집계됐다고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가 전국 35개 대도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LA 45.5%, 리버사이드 43.7%, 마이애미 41%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역시 2016년 30.2%를 기록해 2000년보다 8.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룸메이트 증가 현상은 사회 초년생인 23세에서 29세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 연령대의 룸메이트 비율은 10년 사이 39%에서 54%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맨하탄 중심권에 거주할 능력에 못 미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뉴욕시에서 룸메이트가 증가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치솟는 렌트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렌트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주거 비용 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방주택국은 월소득 대비 렌트 비율이 30% 이상을 넘는 가구를 비용 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기본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에는 심각한 비용 위험 가구로 구분해 즉각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뉴욕시 세입자는 렌트 비용 위험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독감 시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무보험자들에게 독감 무료 백신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보건국은 약국 체인 월그린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 전역 월그린과 듀앤리드 매장 약국 중 건강보험 가입자율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 11군데를 선정해 독감 무료 백신 바우처 1000개를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군데 매장 중 퀸즈에서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7번 전철역 부근의 듀앤리드와 자메이카 센터역 부근 월그린에서 바우처 배포와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지급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7살 이상의 무보험자이며 이 바우처는 각 매장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11개 매장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실시되는 11개 매장의 위치 정보는 뉴욕시 한라인 311 서비스 또는 뉴욕시 보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뱅크가 크레딧 이자율로 취하게 된 부당이득을 모두 환불한다고 밝혔습니다. 175만 개 크레딧 카드 계좌 소지자들에게 $190씩 환불합니다. 시리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크레딧 카드 이자율로 인한 3억 3,5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이용자가 제때 카드 대금을 납부했지만 이자율을 낮추지 않아 생긴 부당 이득입니다. 이에 따라 시리그룹은 175만 명에 달하는 계좌 소지자들에게 평균 $190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방의회가 2009년에 제정한 크레딧 카드법은 2011년부터 카드 이용 대금을 체납해 이자율이 높아진 이용자들의 경우 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할 경우 높아진 이자율을 다시 낮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좌 175만 개는 전체 시리그룹 크레딧 카드 계좌의 10%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45지구에 출마한 제이브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데이브민 후보는 지난 주말 샌디에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6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경쟁자들이 300여 명의 대의원 서명을 얻어 지지 철회를 시도하는 등 막판까지 거센 도전이 이어졌지만 데이브민 후보 측은 반격에 나서 베티 주 감사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But Betty Yee spoke on behalf of our campaign on the floor on Sunday. And so she delivered a very passionate speech. It was the game changer for us. I think people respect Betty Yee tremendously in our state. And that helped carry the day. 한편 데이브민 후보는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에서 현직 의원인 공화당 미미 월터스 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경선을 펼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교도소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의 일부분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교도소에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교도소 일자리에 지원하는 의료진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최대 $1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없는 의료진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교도소에서 봉사 6개월 후에는 $10,000, 정직원 1년 후에는 $2만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감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여 명의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한인 여자 유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행정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해당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이 교수에 대한 추가 의혹이 터지자 정밀 수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르지오 베르두 교수는 지난해 유학생 이머희 씨에게 한국 영화를 보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26일 재산세 일부를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의 각 타운 정부는 학군세를 포함해 주민들의 재산세가 사용되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을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명목으로 세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득 보고 시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분류해 $10,000의 제한 없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고층 아파트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틀리의 경계 지점인 14스트리트 습지대에 진행 중인 14층 높이의 아쿠아테라 아파트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인근 주민들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습지대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와 바로 붙어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다는 게 주민들의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잔디밭 주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원국은 공원 단속 패트롤 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녹색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각종 공원 규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원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 총 1,209장의 티켓이 발부돼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했으며 이 중 잔디밭 주차 차량에 대한 티켓이 전체 티켓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어제 맨하탄 UES 양로원에서 무료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쇼팽의 녹턴과 오솔레미오,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데니보이 등 친숙한 곡들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미주 카톨릭 센터에서 이민자 권리 워크숍과 이민법 상담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드림 액트 법제화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의회 동향을 설명하고 소속 이민 변호사와 봉사 업무 실무자들이 다카 갱신과 기타 이민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KCS 여성건강팀은 이번 주 토요일 퀸즈 센터 쇼핑몰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슈퍼 클론데이 이벤트는 뉴욕 퀸즈 암협회와 뉴욕 퀸즈 장로병원이 매년 주최하는 이벤트로 KCS 여성건강팀에서 참여해 암 예방을 위한 아웃리치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고 낮 최고 화씨 56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화씨 41도, 섭씨 영상 5도.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약간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